안녕하세요. 택 붙이고 할 건데 이거 진짜 좋아요. 정보는 밑에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년간 제가 진짜 많이 들은 질문이 어쩌다 미스 코리아 나가게 됐냐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게 좀 히스토리가 길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이제 당시 미스 코리아 진에 선발된 분의 인터뷰를 보게 됐었어요. 근데 그때 역대 미스 코리아 중에 뭐 가장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걸로 약간 그런 좀 어그로성 논란이 있었어요. 몸매가 너무 예뻤는데 근데 이제 그분이 조금 난처할 수 있는 그런 질문에 너무나도 당당하고 품위 있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키에 있어서 내 몸무게는 너무나도 정상적이고 건강한 무게이다. 약간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물론 뭐 다른 말도 많았어요. 근데 그냥 그 당시에 그 말을 하는 그 당당함과 자신감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와 진짜 예쁘기도 하지만 정말 사람을 멋있고 닮고 싶어 하는 데는 정말 저런 약간 내면에서 올라오는 단단함이 필요하구나. 약간 이런 걸 느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해의 뭐 대회 영상도 막 보면서 꼭 그 진에 당선된 사람뿐 아니라 자신들의 매력에 대해서 잘 알고 그걸 잘 이렇게 좀 PR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멋있어 보였어요. 아, 멋있다 이런 생각만 하고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제가 딱히 뭐 예쁜 얼굴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내가 미스 코리아에 나가야지 라는 생각은 못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졸업을 하기 전에 이제 코로나로 갑자기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서 뭐를 해야 되지? 라고 하다가 어찌저찌 의대 편입에 붙어서 의과대학에 가게 됩니다. 이제 해부 실습을 이제 처음으로 가자마자 하게 돼요. 저는 해부 실습 첫날에는 코로나를 걸리고 이제 격리가 아직 풀리기 직전의 날이어가지고 첫날에는 합류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둘째 날에 해부 실습실을 처음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그 들어갔을 당시에는 이제 그 카데바가 이제 포르말린 처리가 돼 있으니까 이제 마르지 않게 저희가 해부하지 않는 부분은 이제 좀 포르말린에 적신 수건으로 덮어두거든요. 그래서 그 카데바 분의 그 얼굴은 이미 수건에 덮여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분의 얼굴은 제가 뵙지를 못했었죠. 그러고 이제 사실은 좀 아무래도 돌아가신 분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긴장이 되고 조금은 좀 어색하고 좀 그런 게 더 컸었어요. 그래서 굳이 그분의 뭐 얼굴을 보고 그러다기보다는 해부를 하고 좀 실습을 하는데 더 집중을 했었었죠. 그러다가 이제 좀 안면부를 해부할 때가 와서 이제 한 1, 2주 정도 후회였던 것 같아요. 그때서야 그분의 얼굴을 처음 이제 뵙게 된 거죠. 저희 조가 맡았던 그 카데바 그 시신분이 50대 여성분이셨어요. 굉장히 좀 젊으신 편이셨고 외상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딱 뵀을 때 제 예상과는 다르게 너무나도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쳤을 법한 그냥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 분을 보면서 이분은 분명히 그냥 같은 동네에서 지나쳤을 법한 그런 평범한 분이신데 그렇게 누워 계신 거를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먹먹함이 있었어요. 물론 그분을 보면서 교육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기증해 주신
거에 대한 감사함이 제일 크지만 정말 다양한 복잡한 심경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에게 남은 삶의 시간은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도 하면서 인생이란 뭘까? 내가 만약 내년에 죽는다면 나에게 시간이 한 5년이 남았다면 나는 어떤 것을 하는 게 나에게 있어서 후회되지 않은 인생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까? 삶에 관한 그런 고찰을 좀 하게 된 계기였던 것 같아요. 갑자기 어느 날 그분을 마주하고 있을 때 몇 년 전에 영상 속에서 봤던 그런 당당한 사람들의 모습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내가 정말 인생에서 추억할 수 있는 무대 경험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평생을 약간 모태 통통이로 살았거든요. 근데 미스코리아 하면 진짜 날씬하고 몸매 좋고 사실 그 당시에 저와는 되게 다른 얘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엄두를 사실 내지는 못했죠. 왜냐하면 저는 평생 살을 빼려고 노력을 했지만 다이어트를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2022년도에 일입니다. 이제 2023년에 뭔 바람이 들었는지 3월부터 다이어트를 조금 더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돼요. 정말 샐러드랑 아몬드 브리즈랑 진짜 막 단백질바 이런 거를 먹으면서 이제 본과 1학년 때 살을 그래도 한 8kg는 뺐었던 것 같아요. 한 3달 동안 살을 빼면서 집에다가 미스코리아에 나가고 싶으니까 미스코리아 학원에 갈 학원비를 좀 주세요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이 좀 뒤집혔어요. 이제 저희 아빠가 맨날 유급할 것 같다고 노래 부르고 다니면서 무슨 미스코리아냐, 그 시간에 공부나 더 해라 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냥 아빠가 일방적으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다행히도 이제 엄마는 처음에는 이제 굳이 그런 데 나가야겠냐라고 하다가 이제 안 나갈 생각이 없어 보이니까 이제 엄마가 나는 정말 살면서 그런 데를 나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를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순 없지만 사실 너가 어렸을 때부터 공주를 좀 많이 밝혔어서 놀랍지는 않다. 제가 막 유치원 때도 공주 드레스 입고 막 길거리를 활보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학원을 가봐라. 그래서 몰래 지원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먼저 서울에 있는 미인대회 학원에 갔었어요. 막상 다니려니까 당시 본과 1학년이어서 학교가 대전이거든요. 그래서 학교랑 서울에 있는 학원이랑 도저히 병행을 할 수 없는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대전에 있는 모델학원에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안녕하세요. 제가 미스코리아에 나가고 싶은데 혹시 거기서 좀 수업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때 그 모델 선생님께서 마침 그 미스코리아 그 감독을 해본 적이 있으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에 와보라고 하셔가지고 그때 이제 처음에 학원에 상담을 하러 갑니다. 제가 그때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가니까 저는 학교 갈 때는 꼭 안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경을 쓰고 프리스를 입고 그러고 그냥 그 공부 배낭을 메고 이제 모델 학원에 그렇게 가요. 선생님이 딱 저를 보시더니 화장은 할 줄 알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럼요. 화장할 줄 알죠. 이렇게 말을 했더니 선생님이 저를 보시더니 근데 제가 생각하는 화장이 아닐 거래요. 화장을 되게 진한 화장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화장이야. 진하게 칠하면 되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선생님이 저를 보시더니
근데 미스 코리아 되게 힘들다. 준비하는 것도 많은데 굳이 나가야겠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근데 저는 수상 안 해도 되고 나가보는 게 목표예요. 라고 말을 했어요. 당시에도 제가 좀 살을 덜 뺀 상태여서 선생님이 저를 보시더니 살도 많이 빼야 될 것 같은데?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이야 빼면 빠지겠죠. 그러면서 계속 약간 창과 방패의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대화를 나누시더니 결연한 의지가 보인다고 수업을 해주시겠다고 가자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학원이 모델과 입시 전문으로 하는 학원이어서 선생님이 되게 바쁜 스케줄을 하고 있으셨는데도 시간을 내서 저를 이제 수업을 해주시게 됩니다. 거기서 한 5시간 정도 수업을 받으면서 워킹도 배우고 그냥 뭐 기본 자세 이런 거를 좀 배우고 그게 2023년이죠. 이제 2023년 미스 코리아 글로벌 지역으로 처음에 예심장을 가게 돼요. 다행히 토요일이어서 이제 학교를 가는 날이 아니어서 예심장을 서울로 가게 됐는데 저는 되게 가면 어머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셨구나 약간 그런 분위기일 줄 알았는데 되게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냥 조용히 있었죠. 근데 조용히 있는데도 저 다른 사람들 이렇게 보는데 다 너무 예쁜 거예요. 나 진짜 그냥 계속 멍 때리면서 사람들 얼굴 구경했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구경을 하고 그 당시에 사실 나름 지금으로 생각했을 땐 좀 통통했거든요. 사실 저는 그 기준도 몰라서 그냥 갔었는데 그 와중에도 약간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예심을 되게 당당하게 보고 와요. 집에 오는 길에 합격 문자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확 환호를 하면서 집에 와가지고 또 엄마한테 나 오늘 자기소개 이렇게 했고 막 장기자랑 이렇게 했다 막 이러면서 샵 가서 메이크업도 사실 거의 안 해봤으니까 얼굴도 막 세수하기 아깝다 이러면서 막 엄마랑 눈썹 너무 잘 그려주시지 않았냐 이러면서 OT를 바로 다음날 오라는 거예요. 이제 예심이 토요일이었고 그래서 다음날 바로 일요일에 미스 코리아 글로벌 OT를 가게 됩니다. 갔는데 막 드레스도 다 협찬이 되고 막 촬영도 청남 스튜디오에서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나 있었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돼요. 저는 그때 미스 코리아를 잘 몰라가지고 그냥 예심날 가고 그냥 본대는 날 가면 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막 춤도 교육 받아야 되고 막 드레스 프로필도 찍어야 되고 막 리허설도 해야 되고 뭐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는 수업을 3일만 빠져도 유급이거든요. 그리고 시험도 자주 보고 이러니까 도저히 그 병행을 할 스케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뭐 학교를 1년을 휴학을 하고 미스코리아를 나갈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정말 대성통곡을 하면서 출전 포기를 하게 됩니다. 너무 미련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을 찾아보는데 이제 대전 지역이 예심이 기말고사 전날이고 이제 그 이후의 활동은 다 방학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을 다시 나가야겠다 이러고 이제 저희가 기말고사 전날에는 공부를 하라고 학교에서 수업을 안 했었어요. 그날을 활용해서 세종에 그 대전 그 예심을 하러 새벽부터 이제 기차를 타고 대전에서 세종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심을 아침 막 8시부터 하면서 막 예심하면서 막 그 기출문제 풀면서 막 어찌저찌 예심을 다 끝내요. 근데 대전은 그 현장에서 바로 합격자, 불합격자를 불러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녁까지 기다렸는데 제 번호가 합격자를 부를 때 안 불리는 거예요. 떨어진 거죠. 이제 떨어졌는데 저는 사실 글로벌을 붙어서 대전도 어느 정도 되겠지 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떨어진 거예요. 막 울면서 그때
막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나 떨어졌다고 막 이러는데 이제 엄마는 또 막 붙은 사람들 막 도망인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또 울면서 아니 누가 예심부터 돈을 매겨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울면서. 근데 또 시험은 봐야 되니까 이제 바로 또 학교 열람실에 바로 이제 기차를 타고 가요. 동기들은 이제 제가 미스코리아 예심을 간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험 전날이니까 다 열람실에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들어가는데 이제 다들 어떻게 됐냐고 막 물어보는데 제가 이제 막 울먹거리면서 나 떨어졌어 이러니까 근데 너무 웃긴 게 아무도 안 슬퍼하는 거예요. 다 진짜 착하거든요. 나 언니랑 꼭 학교 같이 다니고 싶어 이러면서. 왜냐면 제가 그 미스코리아 준비하느라 공부를 많이 못했으니까 막 그 친구가 막 노트를 보여주면서 막 언니 제발 내일 아침까지 이거라도 보고 들어가 막 이러고. 또 딴 동기는 누나 미스코리아는 떨어져도 아무 상관없지만 이 시험은 떨어지면 유급인 거 알지? 막 이러면서 이제 울상인 상태로 그래도 다행히 밤을 새고 시험을 다행히 잘 쳐서 학기도 잘 마치게 됩니다. 대전까지 떨어졌으니까 이제 정말 의대랑 미스코리아랑 병행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끝이 났고 이제는 앞으로 내가 의대를 다니면서 졸업을 하면 20대가 끝나니까 미스코리아는 내 인생이 없겠구나. 그냥 이렇게 이제 흘려보내죠. 근데 뭔가 계속 미련이 남는 거예요. 나 너무 무대 서보고 싶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해인 2024년에 갑자기 이제 그 파업이 일어나면서 학교를 못 가게 되죠.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파업이 이렇게 길게 갈지 몰랐어요. 그래서 미스 코리아를 나갈 생각은 못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4월이 되고 뭔가 학교를 언제 갈진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작년에는 학교 다니면서 너무 준비할 시간도 없어서 너무 아쉬웠는데 대회를 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준비라도 해보면 약간의 그 원이 조금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또 용기를 내서 서울에 있는 미인대 학원에 가게 돼요. 가서 이제 제 상황을 말씀을 드렸어요. 올해는 제가 이런 상황이어서 대회를 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해볼 수 있는 데까지 준비를 너무 해보고 싶습니다. 막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제 말을 이렇게 다 들으시고는 이제 그러면 언제 학교를 가게 될지 모르니까 제가 나갈 수 있는 지역 중에서 이제 가능한 빨리 나갈 수 있는 지역으로 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이 강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강원 5월 대회인 강원을 4월부터 준비를 하게 된 거죠. 이제 그때부터 4kg를 뺐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다른 하는 일이 없으니까 한 달 동안 정말 미스 코리아를 위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정말 면접 준비도 되게 전략적으로 했거든요. 제가 의대 편입을 하면서 자소서가 중요한 학교들도 정말 많이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자소서가 너무 중요하니까 자소서를 잘 쓰기 위해서 정말 한두 달 정말 방에 처박혀가지고 정말 자소서 쓰는 법을 연구를 많이 했었거든요. 면접 연습도 되게 많이 하고. 그래서 그때 약간 익혔던 그런 약간 자기 PR 그런 법들을 바탕으로 이제 계속 머리를 싸매고 연구를 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이 면접을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계속 머리를 싸면서 연구를 하는데 이제 등록했던 이제 미인대 학원이 퍼스널 브랜딩을 이제 주로 하기 때문에 또 원장 선생님이 저는 또 생각을 하지 못했던 그런 또 엄청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피드백들을 주셨어요. 보완하고 또 보완하고 수정하고 보완하고 이렇게 한 달 동안 정말 미스 강원에
인터뷰 준비랑 막 그런 워킹 준비랑 이런 거를 열심히 해서 나가게 되죠. 강원이 이제 합숙에 들어가는 날이 오게 돼요. 그래서 강원 합숙에 이제 들어가는 날, 이제 그때 강원에 뭐 10시까지인가? 집합인가? 뭐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버스를 타려면 계산을 해봤더니 7시에는 한 7시 반쯤에는 서울에서 출발하는 버스를 타야 되더라고요. 근데 또 가기 전에 풀 메이크업을 받고 가야 돼요. 그래서 새벽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한 4, 5시쯤에 이제 집에서 짐을 왕창 뭐 드레스랑 뭐 구두랑 뭐 2박 3일 동안 필요한 모든 장비를 다 갖고 정말 캐리어 진짜 왕 큰 거를 들고 또 압구정 메이크업샵에 그걸 또 끌고 가서 그 새벽에 메이크업을 받고 또 그걸 끌고 고속터미널에 가서 버스를 타고 저는 합숙 장소인 양양으로 가게 됩니다. 제 기억으로 제가 첫 번째였나 두 번째였나 뭐 그렇게 좀 일찍 도착을 했었는데 이제 가서 이제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한 명씩 들어오잖아요. 한 명씩 들어오는데 몸매가 진짜 무슨 바비 인형처럼 너무 예쁜 거예요. 그냥 계속 보면서 좀 솔직히 말해서 좀 위축이 많이 됐어요. 재밌게 합숙 활동에 참여를 하고 이제 본 대회 날이 오죠. 제가 룸메이트를 했던 친구랑 되게 많이 친해졌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아나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친구였고 좀 경력도 있는 친구였어서 이제 그 친구가 너무 고맙게 밤새 막 제 스피치 하면서 막 발성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피드백 주고 도와주고 그냥 서로 되게 좀 의지를 하게 됐던 사이였던 것 같아요. 진짜 계속 밤새면서 서로 봐주고 막 코멘트 해주고 이제 본 대회 날 막 둘이 또 새벽부터 막 무슨 질문이 나올까 정말 저희가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그렇게 계속 연습을 하고 사실 대회 당일날은 아예 못 잤었던 것 같아요. 긴장돼서. 그래서 아예 밤을 새고 새벽 5시부터 메이크업을 받고 이제 사전 심사에 가게 됩니다.